안녕하세요. 태구부동산 서입니다. 6월 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7.3억이 12.8억으로 와 분양가가 대충 살펴보면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비과세로 처분했으면 이거 대박 아닌가요? 대박 났습니다. 버머 엘리넷들 6.7억이 8.7억으로 최대 분양가 기준으로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6.7억 뭐 이런저런 금융비용 다 제하고 야 2억 비과세로 팔 수 있다면 2억 뭐 과세로 처분하게 된다면 뭐 수익률을 상당히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야, 그러면 뭐가 달라졌길래 분양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요, 도대체? 자, 주간 실거래가 지수는 뭐 거의 보합에 가까워졌다 이런 정도의 느낌, 네, 거의 횡보장세의 느낌이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상승세가 굉장히 주춤해진 상태에 오늘이 금요일임에도 오늘 불금이네요, 불금. 오늘 불금이네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줄어드는 좀 휴일이 끼어 있으면서 조금 이례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 네, 금요일 날 좀 특이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9,800건. 월세 물량도 이제 요 살짝 꺾이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 연초 대비로는 한 10% 정도. 네, 10% 정도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작년 말과 비교해보면 월세 물량이 아직도 많은 상태이긴 하네요. 전체 임대 물량은 여전히 많은 상태라는 구간 18,000건 정도 되고요. 아파트 거래량 70건 중에 4건, 신고가는 4건 있었습니다. 신고가 내용 살펴보시면은 거의 뭐 2020년 입주했던 아파트 혹은 21년 입주했던 아파트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그 구간의 물건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70건 예측치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70건 정도 나타난다. 6월 달은 지금 현재 여기 대략 430건 정도 430건 정도로 주간 거래량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요 무려 1875건이라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번 달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달과 흐름은 비슷해요. 지난달 둘째 날 흐름을 살펴보면 흐름은 비슷합니다. 휴일 개수가 하루 적고 날수가 하루 적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17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힐스테이트 뭐뭐 이 높은 가격은 사람들 잊었어요. 제가 제목도 일부러 분양가 기준으로 잡아봤죠. 분양가 기준으로 조금 층수가 높으면 25% 빠지고 층수가 낮으면 여전히 30% 정도 빠지는 모습. 가장 이게 제일 국평 기준으로는 대구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 아닐까요? 네, 나머지 대형 평형들 중간에 끼어 있고요. 신고가가 나온다. 신고가는 주로 이런 구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20% 30%인데 지금도 가격이 일부 저점 대비 한 5에서 10%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죠. 과거 같이 폭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호등을 아무리 지 흔들어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편의상 범호도 고층 기준으로 저점 대비 10% 반등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던 고가 대비해서는 35% 정도 빠져 있으니까요. 네, 가격이 그렇게 거래량이 계속 붙는다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은 과감하게 뛰어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황금헬폴의 가격 6억 3,500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에서 이미 큰 차이가 났었으니까요. 대형 평형 제껴두고 나머지 오페라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국평 고층 기준으로 30%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요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 요 패턴으로 나타났는지가 한 2, 3, 4, 5 어느덧 6월 달이네요. 정말 지루한 장세다. 그 와중에 월배 3정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또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야 가격 괜찮게 많이 올라왔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신고가지만 신고가 느낌까지는 아니죠. 오페라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30 저층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요. 이 편한 세상 둘이요. 이 분양하고 할 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2020년 이럴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 가격이 5억 4천. 뭐 또 서구의 한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는 달구벌대로 뭐 이렇게 뭐 지하철 2호선 이렇게 묻어가고 좀 가격이 빠지면 서구의 한계 뭐 이렇게 구분 짓기도 하더라고요.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가격 5억 2천 예, 최신축의 가격 5억 2천 고층 기준으로 이페렌스장 두리역 4억 5천 8백 요런 신고가 나오는 것은 딱 요런 모습들에서만 나오죠. 월성 월드 메리디안 요것도 가격 저층 기준으로 했을 때 35%안 빠진 거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좀 회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억대 후반 거래들도 몇 건 보였었으니까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4억 5천 24평형 대구역 센트럴 자이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거래가 좀 제법 있습니다.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1페렌스장 두력 2022년 입주 아직 2년 안 채웠죠. 2년 아직 안 채웠습니다. 가격 4억 5천. 네, 신고가는 오늘 4건의 신고가는 막하다 22년, 22년, 21년, 21년. 그나마 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는 이제 비과세 구간에 접어들기라도 하지. 22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는 아직 그 구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늘채를 내부 30% 정도 빠져 있고요. 4억 4천. 이안 동대구 4억 2,500. 74, 28. 73, 21. 35% 정도. 서안화성타운 본물동 가격 46평형 대형평형 지나가고요. 수성하늘채 일부 고점 대비 1층 2층 차이 4억 4,500 4억 1,500 성당 내미안 요거 39평형 39평형 가격이 4억 800 잘 나갔을 때 보십시오.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슈가 다 빠져버렸어요. 호재가 지금 호재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한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온통 대구의 호재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재가 변천해 나가던 과정 대구 잘 나가네요. 대구 전체가 잘 나가네요. 대대강부터 시작해서 좀 대구 전체가 잘 나가네요. 그러던 것이 점점 분할되면서 뭐 수성구 어디가 잘 나가네요. 달서구가 잘 나가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달구벌 대로 라인 잘 나가네요. 했다가 이제 뭐 범어 내거리, 범어 사동 뭐 이런 쪽으로 뭐 월성동 요쪽 아니면 북구 쪽, 뭐 침산동 요쪽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가 압축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 들려오진 않죠. 잘 들려오진 않습니다. 상인자의 35% 정도의 중층 3억 9천 1,000만 원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 한창 많이 빠질 때는 1,000만 원 이런 느낌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한 1,200만 원, 1,300만 원 그 정도 느낌까지. 그렇게 보면 또 가격이 좀 많이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제법 반등한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사는 곳만 안 오른다.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3억 7,500 대구 혁신도시 34평형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한창 많이 떨어졌을 때는 웬만한 요런 지역들 웬만하면 평당 1,000만 원 구역에 거의 다 묶여 있었으니까요. 나머지 대형평형 건너뛰고 서인평형 건너뛰고 장기동 영남 네오빌 와 이것도 연식이 어느덧 이제 20년이 다 되어가네. 20년이 이 같이 주상복합 이 숲속에 같이 묻혀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좀 버프를 받았었는데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신천자이도 30평형 고층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35% 정도 빠져 있고요. 만춘 우방타운 1단지 와 이건 무슨 일이고 6억 3,700까지 갔던 것이 3억 2,300 이런 것들이 뭐 직거래가 되었건 무시 되었건 간에 이런 거래들 나오면 얘들 별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은 요것만 이야기하죠. 왜 밑에 거 아무리 띄우려고 싼 가격 물건 아무리 띄우려고 해봐도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눈밖에 나 있습니다. 진천 에이켄 그랑플러스 24평형 3억 2천 가격 괜찮네요. 장기 누림타운 평당 1,000만 원 안 되는 모습. 앞산 비스타 동원 또 신축의 모습들. 우방 드림시티 같이 아까 장기동 뭐 감삼동 같이 힘을 받았던 그런 지역들 힘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 가격 괜찮다 이런 느낌이죠. 거의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져 있는 모습. 네 가격은 요런 것들 나오면 매력적인데 요런 이야기 한번 좀 나올 법한 모습. 평리 롯데캐슬 주변에 입주 많이 있습니다. 40% 35% 35% 이 제법 맞죠? 많이 빠지죠.
이 가격 3억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요런 현상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순탄하게 갈아타려면 저런 현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당 거래대금 3억 3천만 원. 야, 올해는 3억 3천만 원. 요 라인을 희한하게 타고 가네요. 좀 꺾이나 싶었는데 꺾이지 않고 뭐 범어동 이런 지역들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20년의 노란색 선처럼 이렇게 건당 거래대금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얼마나 거래가 더 고가의 아파트들 이어질지. 자, 2,000건 아직까지 돌파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봤었는데, 정부에서 사실 규제, 대구를 향한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렸죠. 이제 규제는 거의 다 풀리고 나니까 이제 혜택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어떤 혜택을?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미분양 났던 것들 양도세 뭐 5년간 한시적 면제라든지 뭐 혜택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특례가 나오면서 DSR을 좀 무력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대출, 이걸 통해서도 또 DSR을 또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5억까지 갔던 집값이에요. 전세 금액 한 4억 받았어요. 한창 때 인기 있을 때. 근데 지금 전세 금액이 한 2.5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 내가 갭으로 샀다고 해볼게요. 내 자본 1억이 들어갔어요. 내 자본 1억이 들어가서 5억짜리 집을 샀어요. 대출 4억이에요. 대출 4억. 자, 전세 금액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2.5억으로 떨어졌어요. 매매가는 얼마로 떨어졌어요? 3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매가 3억. 전세가 조금 극단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전세가 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현재 대출이 4억이 있어요. 전세입자가 4억에 들어와 있던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으려면 2억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또 대출 받아야 될까요? 얼마를 또 대출 받아야 될까요? 2억을 또 대출 받는다고요?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은행에서 6억을 대출 받는다? 물론 이 전세입자를 받으면서 이 부분 좀 깎아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계산하다가 조금 화면이 시꺼매가지고 잘 안 보였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파란색이 5월의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거래됐다고 보면 됩니다. 3분의 2 정도. 달성구는 4월이나 5월이나 비슷한 거래량. 수성구도 뭐 거래량 많네요, 대단해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 수준. 지금 3분의 2 정도, 3분의 2보다 약간 더 신고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202건이기 때문에 수성구도 그 정도 거래량 수준 유지할 것 같고요. 달서구 지역은 지난달에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분양권 9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도대체 이런 물건은 어디서 구하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분담금 이야기 나오면은 또 그 다음 이제 아파트들이 또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긴 화면이 나오면은 전세 부분, 이런 돈들을 고점 대비 4억 차이, 1억 차이, 3억 차이. 범어 엘리네들이 오늘 8.7억에 거래되었죠. 그럼 대충 요 가격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주가 현재 전세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4억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요 계산하기 좀 어렵겠는데, 조금 더 단순해지는 숫자로 한번 가볼게요. 차이 많이 나는 부분. 오케이. 월배 아이파크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월배 아이파크 전세 가격 2억 8천. 지금 매매 가격 한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4억 5천 매매 가격.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제가 표를 한 개 만들 걸 그랬나 봐요. 매매 가격 최고점. 매매 가격 최저점. 매매 가격 최고점일 때 한 6.5, 한 6.8억 잡아볼까요? 6.8억. 전세 가격 한창 때 4.5까지 갔었어요. 4.5. 전세 가격, 내 자본이 2.3억 정도 들어갔어요. 자, 요렇게 해서 내 자본 2.3억으로 갭 투자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4.5억으로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2.8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불금인데 벌써 낮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본 2.3억에 전세금 4.5억을 받아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은 4.5억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1.7억의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야지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 뭐 요런 상태. 이 돈을 정부에서 특례로 DSR을 무력화시키고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현상, 전세가 높았던, 건당 거래대금 전세가 높았던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지금부터 1년 가까이 지속돼요. 4억짜리 전세가 여기 보면 2억으로 바뀌고 이렇거든요. 한창 때. 3.9억짜리가 1.8억, 3.5억짜리가 1.8억, 뭐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다 감당해낸다? 지금 여기 지금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2년 전에 전세 가격은 2억 8천만 원 정도,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6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0.6억 정도. 생각보다 정부에서 3조 정도 예상한다고 오늘 뉴스에서 어디 한 꼭지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1년간 지속되면 한 20조는 진짜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자, 나머지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